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한밤중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지유리는 비틀거리며 핸드폰을 꺼냈다. 술기운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가슴속에 쌓인 그 감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슬 대표님. 제가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지슬의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지유리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일 회사에서 뵙죠. 전화가 끊어지자 지유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린 건지도 모른다. 지유리는 28살, 서울의 작은 IT 회사 블루웨이브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대학 시절부터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취업난에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사무실로 향하는 그 루틴이 그녀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 사무실의 중심에 지슬이 있었다. 35살의 지슬, 회사의 대표이자 지유리의 직속 상사, 차가운 미모의 소유자, 검은 단발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여자. 지슬은 항상 완벽했다. 회의실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날리며 팀을 이끌고 퇴근 후에도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으로 바빴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강한 여성 이미지,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독립된 싱글. 하지만 지유리에게 지슬은 그 이상이었다. 처음 만난 날, 지슬이 건넨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이 지유리의 가슴을 울렸다. 잘 부탁해요. 지유리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회사를 바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지유리는 빠져들었다. 서울의 가을은 쓸쓸하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지유리는 매일 지슬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를 보냈다. 지슬은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고 그 빈자리가 지유리의 마음을 더 키웠다. 동료들 사이에서 지슬은 저름 공주로 불렸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는 스타일. 하지만 지유리는 알았다. 지슬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 고모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 그 사진 속 지슬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지유리는 그 미소를 보고 싶었다. 매일 밤 숙소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슬의 SNS를 훔쳐보았다. 제주도의 바다 사진,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지슬의 삶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듯했다. 지유리도 한국인으로서 그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 명절에 어머니에게 전화해 떡국을 먹었다는 보고를 하고 주말에 인사동 거리를 거닐며 전통차를 마시는 게 그녀의 여유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지슬이 없었다. 그날 친구들과의 회식에서 술이 과했다. 홍대 클럽 거리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 지유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지슬 대표님 좋아해. 진짜로? 친구들은 웃었다. 얘야, 그분 레즈비언 소문 있었어. 근데 너처럼 직설적으로 고백하면? 끝장이야. 지유리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화려하지 않고 가족의 시선과 사회의 압박이 따르는 현실. 하지만 술기운의 용기가 솟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지유리는 지슬의 번호를 눌렀다. 대표님. 죄송해요. 그냥. 당신을 사랑해요. 오랜 시간 동안 침묵. 그리고 지슬의 목소리. 지유리 씨, 집에 가서 쉬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그 말에 지유리는 울었다. 택시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유리는 숙취에 머리를 쥐어짜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강남의 고층 빌딩, 블루웨이브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커피 머신 앞에서 동료 민지가 속삭였다. 유리야, 대표님 표정 봤어? 오늘 더 차가워. 지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이메일이 쏟아졌다. 그리고 지슬의 호출. 지유리 씨, 내 사무실로 와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을 열자
지슬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제 일, 잊어요. 일에 집중합시다. 지슬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차갑고 단호. 지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슬의 눈빛에 스치듯 스민 무언가 부드러운 그림자가 보였다. 그날부터 지유리의 일상이 바뀌었다. 지슬은 더 자주 지유리를 호출했다. 이 프로젝트, 당신이 맡아요. 커피 타줄래요? 작은 변화였다. 지유리는 그 속에 희망을 보았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거리가 밝아지는 가운데 지유리의 마음은 더 깊어졌다. 회사 MT에서 지슬과 단둘이 남은 밤, 별이 빛나는 산책로에서 지슬이 말했다. 지유리 씨, 당신 덕분에 회사가 달라졌어요. 그 말에 지유리는 다시 고백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한국의 로맨스는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깊게 스며든다. 지유리는 지슬의 고향 이야기를 들었다. 부산에 봐라. 어머니의 김치찌개. 지슬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결혼은 남자와 해야 해. 그게 우리 문화야. 지슬의 말에 지유리는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근처에서 회사팀 빌딩이 열렸다. 지유리는 지슬 옆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대표님, 부산 가보고 싶어요. 당신 이야기 들으니 지슬이 미소 지었다. 드물게 부드러운 미소. 언젠가 데려갈게요.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지유리의 가슴이 벅찼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지유리는 일기를 썼다. 지슬 언니, 당신을 사랑해.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차별 소식을 볼 때마다 지유리는 울었다. 하지만 지슬과의 순간이 위로였다. 회사 생활은 바빴다. 블루웨이브는 스타트업으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잦았다. 지슬은 항상 앞장섰다. 우리의 브랜드는 한국의 정서를 담아요. K컬처처럼 지유리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의 마케팅 아이디어는 한복과 현대 패션을 결합한 캠페인이었다. 지슬이 칭찬했다. 브라이언티해요. 그 칭찬이 지유리의 동력이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리랑 대표님, 가까워진 것 같아. 민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너, 대표님 좋아하나 봐. 지유리는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 상하 관계가 엄격하다. 로맨스가 엉키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어느 날, 지슬이 지유리를 저녁에 불렀다. 오늘 클라이언트 디너 끝나고 한강 산책 어때요? 지유리의 심장이 뛰었다. 한강 다리 아래, 야경이 아름다운 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슬의 과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가 키웠어요. 여성으로서 강해야 했죠. 지유리는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언니, 당신은 강하지만 부드러워요. 지슬이 고개를 저었다. 그 부드러움은 잊었어요. 그 순간 지유리가 용기를 냈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 부드러운 지슬을 지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유리 씨, 나도. 당신을 말끝이 흐려졌다. 그 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관계가 시작됐다. 비밀스러운 데이트. 주말에 남산타워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불빛을 보며 속삭였다. 사랑해, 유리야. 지슬의 목소리가 달아올랐다. 지유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지슬의 가족 모임. 언제 결혼할 거야? 고모의 물음에 지슬은 웃었다. 고교의 지유리는 그 말을 듣고 아팠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지슬이 안아주었다. 천천히.
한국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해. 그들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김밥을 만들었다. 한국의 일상 속 로맨스. 하지만 갈등이 싹 텄다. 회사에서 지슬의 전 연인 소문. 대표님, 과거에 여자랑 사귀었대. 민지의 말에 지유리는 충격받았다. 지슬이 숨긴 과거. 지슬은 설명했다. 그건 대학 때 끝났어. 당신만 사랑해. 하지만 지유리의 불신이 커졌다. SNS에서 지슬의 옛 사진을 봤다. 미소 짓는 지슬 옆에 다른 여자. 질투가 피었다. 언니, 왜 숨겼어? 지슬이 화냈다. 과거는 과거야. 신뢰해. 그 싸움 후 그들은 거리를 뒀다. 서울의 여름, 무더위처럼 관계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 지유리는 혼자 한옥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울었다. 한국의 전통 아름다움 속에 그녀의 슬픔이 스며들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추석을 맞아 지유리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전라남도의 시골 마을, 어머니의 떡국 냄새가 그리웠다. 유리야,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물음에 지유리는 웃었다. 아직 없어요. 속으로는 지슬이 떠올랐다. 지슬도 부산으로 갔다. 전화로 보고 싶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관계는 흔들렸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지슬이 지유리를 파트너로 지명했다. 함께 해보자.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대표님 편애인가? 소문이 퍼졌다. 지유리는 스트레스 받았다. 한국의 직장, 갑질 논란이 일었다. HR 부서에서 조사까지 갔다. 지슬이 지유리를 보호했다. 그녀의 실력 때문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슬의 과거가 드러났다. 옛 연인, 수진이 회사 클라이언트로 나타났다. 지슬아, 오랜만이야. 수진의 미소에 지유리는 무너졌다. 언니, 그 사람 누구야? 지슬이 솔직히 말했다. 과거 연인이야. 끝났어. 하지만 지유리는 믿지 못했다. 왜 다시 만나? 질투와 불신이 폭발했다. 그날 밤, 지유리는 지슬의 집을 찾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강뷰. 나 배신당한 기분이야. 지슬이 안아주려 했지만 지유리가 밀쳤다. 우리 끝내자.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분리 후 지유리의 삶은 공허했다. 회사에서 지슬을 피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됐다.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지슬은 더 차가워졌다. 얼음 공주가 돌아왔다. 동료 민지가 위로했다. 유리야, 괜찮아. 대표님 때문에. 지유리는 울었다. 민지야, 나 여자를 사랑했어. 민지가 놀라 안아주었다. 괜찮아. 나도 지지할게. 한국 사회에서 친구의 지지가 소중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명절에 어머니의 결혼 생각해 라는 말이 무거웠다. 수진의 개입이 시작됐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수진이 지슬에게 다가갔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지슬이 거절했지만 지유리는 봤다. SNS에 올라온 사진, 수진과 지슬의 저녁 식사. 비즈니스야. 지슬의 변명에 지유리는 배신감을 느꼈다. 거짓말. 그날 지유리는 사표를 냈다. 회사 그만둘게요. 지슬이 붙잡았다. 유리야, 제발. 하지만 지유리는 떠났다. 서울의 겨울거리, 눈이 내리는 밤, 지유리는 혼자 걸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지슬의 고향. 바다를 보며 울었다. 언니, 왜 나 버려? 지슬은 혼란스러웠다. 수진의 유혹, 과거의 그림자. 하지만 지유리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유리를 쫓아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 속에서 지슬이 지유리를 찾았다. 유리야, 미안해. 수진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만 사랑해. 지유리가 돌아봤다. 눈물이 흘렀다. 믿을 수 없어. 지슬이 무릎 꿇었다. 증명할게. 내 삶 다 바칠게. 그 순간 화해의 키스.
바다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왜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해 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지슬은 수진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이제 당신만 지유리는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HR에서 직장 내 로맨스 금지 규정을 강조했다. 한국의 기업 문화, 윤리 위반으로 보일 수 있었다. 지유리는 불안했다. 언니, 우리 비밀로 해야 해. 지슬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하자. 봄,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블루칸의 푸른 바다, 한라산 등반.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고 싶어. 지유리가 말했다. 지슬이 웃었다. 언젠가. 함께 제주의 흑돼지 구이, 신선한 해산물. 한국의 섬 문화 속 로맨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가족의 압박이 왔다. 지슬의 고모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슬아, 결혼 상대 봤어. 지슬이 얼버무렸다. 아직 고모가 지유리를 봤다. 이 아이, 예쁘네. 소개팅 시켜줄까? 지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유리의 어머니도 의심했다. 유리야, 요즘 왜 안 들어와? 지유리는 바빠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한국의 가족주에 효도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는 숨겨야 했다. 그들은 비밀 데이트를 이어갔다. 인사동의 골목, 전통 찻집에서 속삭였다. 사랑해 하지만 갈등이 고조됐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실패. 클라이언트가 수진의 회사였다. 수진이 복수했다. 지슬, 내 약점 알지? 이메일로 보낸 사진, 지슬과 지유리의 키스 사진. 누가 찍었을까? 배신의 냄새. 지슬이 지유리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지유리는 공포에 떨었다. 누가? 민지가 아니었다. 지슬의 비서, 혜진이었다. 질투에 찬 혜진, 지슬을 좋아했던 여자. 대표님은 내 거예요. 혜진의 고백에 지슬은 충격받았다. 혜진 씨, 그만둬. 하지만 사진은 퍼졌다. 회사 내 익명 게시판에. 대표님, 레즈비언, 소문이 폭발했다. 언론까지 냄새를 맡았다. 한국의 보수 미디어, 스타트업 CEO 스캔들 기사. 지유리는 무너졌다. 언니, 나 때문에 지슬이 안 왔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혜진의 배신은 깊었다. 그녀는 지슬의 가족에게도 사진을 보냈다. 고모의 전화. 지슬아, 이게 뭐야? 창피해. 지슬이 울었다. 고모,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고모가 끊었다. 가족과의 단절. 한국의 전통 가족, 용납할 수 없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회사 이사회에서 지슬의 사퇴 압박. 이미지 타격이 커. 지슬이 싸웠다. 나는 그대로 갈게. 사랑은 죄가 아니야. 이 지유리는 죄책감에 사표를 다시 냈다. 내가 떠날게. 이 지슬이 막았다. 안 돼. 함께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지슬의 용기 있는 발언. 미디어는 분열됐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변태, 댓글에 지유리는 울었다. 혜진은 해고됐다. 미안해요, 대표님. 질투했어요. 지슬이 용서했다. 인간적으로 이해해. 하지만 다시는 배신의 상처는 남았다.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지슬의 고모가 찾아왔다. 지슬아, 고모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의 포옹. 지유리의 어머니도 알게 됐다. 유리야, 엄마가 지지할게. 내가 행복하면 돼. 한국의 어머니 사랑, 조건 없는 지지. 사회적 압박 속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LGBTQ 단체의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 아래 행진. 사랑은 사랑,
구호에 지유리는 소리쳤다. 지슬이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남았다. 지유리의 불신. 언니, 또 배신할까 봐 두려워. 지슬이 증명했다. 반지를 선물했다. 이건 약속. 결혼처럼 한국의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마음의 서약.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스캔들 후 브랜드 이미지가 포용적으로 바뀌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K컬처의 일부로 그들의 이야기가 드라마화됐다. 진짜 사랑 이야기 지유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 지슬의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유리가 간호했다. 언니, 나 없이 못 살지. 지슬이 웃었다. 당연하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한강이 다시 빛났다. 지슬과 지유리는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키스했지. 지슬이 말했다. 지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제주의 해변, 한복을 입고 서약. 영원히 사랑할게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자연 속 그들의 로맨스 완성. 회사 블루웨이브는 성장했다. 지유리가 공동대표가 됐다. 함께 이끌어요. 사회는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책이 됐다. 숨겨진 사랑 젊은 세대가 공감했다. 지슬의 고모가 김치 담궈 보냈다. 행복하게 살아의 가족의 축복.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시선, 작은 차별. 괜찮아. 사랑이 있으니까 지유리가 말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서울의 번잡함 속 작은 행복. 밤에 한옥마루에 앉아 별을 봤다. 언니, 고마워. 내 덕에 용기 냈어. 지슬이 키스했다. 나도. 당신이 내 부드러움을 깨웠어.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행복. 한국의 계절처럼 사랑은 피고 지고 다시 피었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한강을 따라 미래로.